본원 통화량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최대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꿔서 자산 성장 최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 본위제에 속하는 대표적인 자산은 본원 통화량 증가량의 정규 분포 패턴과 근사해진다는 걸 어느 정도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서울 부동산이 이 본위제에 속하는 대표 자산이 아니라는 건데? 뭘까요? 열세배 어디서 나온 걸까? 삼성전자 주식이 딱 열세배입니다. 이걸 보면 한국의 투자 자산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어요. 2000년에 미래 해안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야 겨우 통화량을 따라잡습니다. 세금 때문에 오히려 손해예요. 그야말로 투자는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산 감소를 받기 위한 노후 보장용이고,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이 스스로 여기서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 네트워크에 혹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위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투자로 부자가 된다?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게 베타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규 분포 이상의 수익률을 알파라고 해요. 당신은 그 알파를 매년 세금 감안하면 10% 20%씩 낼 수 있을까? 나는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낸 다음에 자산에 투자해서 다시 팔고 세금을 내요. 이 과정에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정규 분포 이하의 손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워렌 버핏이 왜 장기 투자를 좋아하고 실리콘밸리 CEO들이 1달러 받고 대신 주식을 받을까요? 중간 수수료와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또한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방식보다 최근에 성장주 방식이 뜨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푸니까. 또 왜 부자들이 지금 해외로 이민하고 미국 부자들은 플로리다로 세금을 피해서 도망가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가난해지고 있고, 한국은 가난한 자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안주한 자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당신은 이곳을 육성의 단계로 써야지 완성, 즉 인생의 종착점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11% 정도씩 가난해지고, 이게 점점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기업 투자의 기준점도 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가볍게 적용하면요, 요 정도쯤 돼요. 자본소득세 최소 15.6%, 소득세 최소 18.9%, 한국은 최소 13.9%의 자본소득세, 소득세 19.7%. 즉 웬만한 기업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연 10% 성장, 세후로는 실제 마이너스에 가까워요. 사실상 연 15% 이상 성장해야 겨우 본전입니다. 왜 팍만 살아남았냐? 얘네들은 그게 되었으니까. 15.6% 이하 성장 기업들은 쓰레기입니다. 부동산이 인기인 이유, 자본소득세율이 소득세보다 적어요. 어느 나라든. 15.6%만 올라도 실질 수익. 그래서 세상 네트워크를 보면은 제도, 미디어, 기술, 경제, 문화, 그리고 이 제도, 패치노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1인 미디어가 확장되었을 때 이 미디어의 권력을 특권화시키지 않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기술, 이때부터 기술이 나오고 그 경제가 발동하고 문화는 거기에 조각들입니다. 부정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알려드리면요, 당신이 연간 10% 현금 수익이 증가하고 10% 성장하는 자산에 추가로 계속 투자해서 복리 성장을 25년간 해냈다고 해봅시다. 최종 결과로는 실제 연수익률 마이너스 7.11%입니다. 이전 11% 정도의 통화량 하에서 실패한 투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목상으로는 27배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매년 7% 손실입니다. 수익 10% 증가 좋아 보이고 자산 10% 증가 좋아 보이지만 통화량 못 이깁니다. 이 시스템에서 연 10% 부족합니다. 최소 15%에서 16% 이상 되어야 겨우 실질 플러스예요. 즉 이 지방에서 일해서 그 지방에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서울에 일해서 서울의 부동산 사기 굉장히 어려워요. 즉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부자가 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더 큰 시장 글로벌리스트로 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중산층 몰락의 시나리오자 사회주의자들이 오랜 기간 사용한 전략입니다. 이게 진짜 좌파 부활을 하면서 자유무역의 해외 통화량과 정부 지출을 같이 합친 제3의 길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 경제, 외교, 국방에 관심을 가지는 건 있잖아요. 내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 패치노트에 개입하는 자기 보호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야생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아는 그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관심하다가 몰락한 노인 세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90년대에 출근할 정도로 강인했으나 통화량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언제나 보이는 아픈 펀치보다 보이지 않는 펀치가 제일 위험한 법입니다. 대다수 사람 네트워크에 매몰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외면합니다. 이 통화량에 대한 패치노트 하나만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선거와 의견 표출로 패치노트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는 100% 할 수 없지만 1%라도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지금은 1인 미디어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걸 최대한 막기 위해 디지털 전체주의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특권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라도 저걸 때려 부숴야 됩니다. 제가 사람 공부를 그만두기로 하고 집단주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기로 한 이유입니다. 그간 모은 돈을 쓰더라도 창업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안전, 안정, 정착, 인정, 증명 다 버렸습니다. 그랬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사람 네트워크는 이 세상 네트워크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보다 위에서 갑질하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어요. 떨어지는 모습들만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이 망하자는 듯, 술이나 같이 먹자는 듯, 집에서 공부하러 가겠다면 불만으로 바라보고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문화로 포장한 쾌락도 있는데 건강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가정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저는 몰락하고 싶지 않아요. 대다수의 쾌락이나 패션, 최신 유행에 디테일하게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끝에는 시한폭탄처럼 돈을 빌리고 떼먹혀요. 즉 물귀신 같았습니다. 저는 함께 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집단주의, 공동체주의에 함께 몰락하는데 발을 담그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대중과 다른 길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거기서 발을 빼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코인이 왜 뜨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로 빚쟁이가 된 삶에서 다시 저축하는 삶이 될 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화폐 관리가 실패한 국가에서 가치 보존이라는 진짜 역할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들도 초연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각종 사람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들. 인정을 바라는 자는 강자도 인정도 안정도 증명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통화량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약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고 같이 떨어지자고 하는 것들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투자는 결국 가치 저장도 아니고 보호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통화량 수준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이걸 고려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게임이 모두 바뀔 겁니다. 가치 평가의 할인율 기준을 저 무위험 이자율이 아니라 15% 정도로 잡고 성장치를 고려할 수도 있어요. 혹은 해당 화폐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게 될 겁니다. 통화학파의 밀턴 프리드먼을 그래서 존경하게 되었어요. 1년에 5%씩만 통화량을 기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하고 재량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말한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한창 호경기일 때 이 사람의 말을 무시했죠. 즉, 이 통화량 이상을 버는 자만이 진짜 부자입니다. 혹은 통화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형 자산을 쌓거나. 이 두 가지를 해야죠. 그래서 일시적인 돈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돈, 권력, 명예, 명성 중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는 트릴레마로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돈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통화량을 추월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세금의 역할은 뭐냐?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중 조작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실 자체를 만들어요. 이 통화량과 세금으로.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을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이다. 애초에 좌파 전략 자체가 배급으로 조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화량은 장기적으로 부유해지는 난이도를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 가난해집니다. 결국 정부 자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세금을 증대시키고 이 세금은 계급 이동을 고착화시켜서 계급 시스템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이걸 때려 부수는 척하면서 공산당의 정권을 유지시키는 게 이들의 방식입니다. 즉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팜플렛을 뿌려서 네가 고통스러운 건 쟤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쟤들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여야 돼. 이렇게 사이비처럼 유지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일하면서 가난해지게 만들지만 세금은 아예 신흥 부자와 같은 계급 이동의 기회를 부숩니다.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기회가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선거는 끝났고요. 패치노트가 나왔습니다. 개인의 야생의식입니다. 저는 선거를 전수조사의 한 결과로 여깁니다. 그래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거 압니다. 어이없을 정도의 일치성이 불가능에 가까운 걸 압니다. 근데 어쨌든 말입니까? 그런다고 지지구조가 바뀝니까? 이제 다시 또 맞은 걸 샌드백처럼 가만히 앉아놓고 우리 다시 통합 화합해보자 이런 겁니까? 그것도 정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대가는 모두 치러야 돼요. 이제 선거가 끝나고 개인의 야생입니다. 우리는 국가라는 시장과 해당 국가의 혈액인 화폐 채굴에 대한 이 행위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내 운전대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상황은 이미 벌어졌어요. 우리는 패치 적응과 분석이 우선입니다. 이건 여기 시장에선 육성 단계, 경험을 쌓는 단계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벌긴 좋겠죠. 근데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자가 연봉을 올리고 창업하기는 좋지 않을 겁니다.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경험과 경력이란 무형자산을 쌓기 좋은 곳이에요. 고점이 낮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화량 증가들, 그런 것들 저들이 받게 해야지 왜 우리가 받습니까? 만약 여기서 죽을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지금 노인들처럼 통화량에 치게 될 겁니다. 자, 구도를 보죠. 대다수 40대, 50대 세대들도 그대로 저 진보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대다수 진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사실 점점 나이가 들어 죽어가는 노인들과 남성 청년들 정도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중국인 부동산이 강남에 지금 적극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나가고 있고 엔지니어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적화되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생존은 죽어가게 될 겁니다. 더욱더 빠져나가기 어렵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교환학생이나 이런 비자까지 다 차단해놨죠? 인생의 말년이 처참해질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각각 개인의 몫이죠. 이것도 허용된 자유도입니다. 통화량 뿌려지는 거 여러분들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 올라가는 건 통제할 수 없습니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연금이 올라가고 그게 지급되어 인플레이션이 일으키는 거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장과 화폐 채굴에 돈, 시간, 에너지, 기회비용을 투자할지 방향을 잡는 거,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정값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뭐가 변하지 않는지 알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무엇을 만들지 결정을 해야 돼요. 다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문명 공동체의 패치노트는 이미 나왔고 그 게임을 할지 다른 게임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게임을 찾길 권합니다. 너무나도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면서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화폐 채굴의 리턴이 너무 적은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투자로 시스템 본원 통화량 이상 될 수 없습니다. 투자로 부자가 되겠다? 짓거리는 것들 저 하나도 안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할인율 개념은
본원 통화량 플러스 세금의 가중평균 이상입니다. 세 번째, 과거 기준으로 연평균 15% 이하 성장 기업은 쓰레기에 속합니다.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연평균 20% 30%는 되어야 합니다. 즉 가치 저장 대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점이 지금 상향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채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실상 시스템에 놀아나는 겁니다. 최대한 가치를 방어하는 용도에 지나지 않아요. 어차피 손실이 되겠지만 그 끝에는 현금 부족으로 무리하게 팔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자산 소득세보다 싸요. 그래서 부동산이 임금보다 더 오릅니다. 여기 안에선 세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도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 통화량을 적게 풀고 세금이 낮은 국가로 가거나 풀어도 물자가 풍부하고 안전한 국가 미국으로 가거나 결국 생산성이 떨어진 자들은 소득이 줄어 자산을 토하고 장기적으로 가난해질 운명입니다. 아홉 번째, 국가는 생산성, 개인은 능력이 전부입니다. 열 번째, 투자 가치도 능력이 가장 수익이 높아요. 저희 AI 스쿨 가격은요, 5년 전 최소 수익 기준 대비 최소 3,000원 받을 거잖아요, 요즘. 그럼 그거에 10분의 1로 책정됩니다. 우리는 100%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 커리어가 증대되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즉 10x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취업 이후에도 요걸 기준점으로 잡아요. 그리고 이걸 집단 생산성으로 확장하는 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언하고 결국 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이거 상황이 심상찮다. 이제 전부 창업을 해야 된다. 글로벌로 가야 된다. 13번째, 세상의 게임은 안전, 인정, 증명 이런 사람 네트워크를 추구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인기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단주의에 시달리지 않고 고독의 외로움을 느낄 일도 없어요. 뭐?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면 난 지금 현재 미쳐 있는 겁니다. 저기 미친 길을 같이 몰락하려고 발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외모는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수단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통화량 이상 벌기 위해서, 거래를 한 번이라도 성공 더 시키기 위해서. 강자는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안정을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약자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 그렇고 언젠가 그게 죽을 길이란 거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알았습니다. 지금 잘생기고 예쁜 자들 모두 늙어요. 돈을 펑펑 써대는 자들 모두 잃습니다. 그 초기의 유리함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가난해질 운명입니다. 여러분들이 20, 30대 때 이걸 해야 돼요. 이 초기값 세팅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금 노인들보다 더욱 오래 살 겁니다. 오래 산다는 뜻은 저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더 세게 맞는다는 뜻이에요. 투자는 결국 가치 저장 이상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길은 아니에요. 이 길은 메인의 길로 삼을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을 먼저 팔아야 합니다. 강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건강이란 개념이 육체를 넘어서게 될 겁니다. 재정건강, 정신건강, 관계건강, 삶의 건강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시스템을 조금 이해하는 것만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사람 네트워크로 감정에 의존하는 건 자신을 죽이는 행위에 가까울 겁니다. 그건 적당히 해야 돼요. 결국 쾌락이기 때문에.